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잠깐 뭐 인터뷰 팁이나 CV 관련된 팁을 댓글 읽기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반응이 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은 아예 이력서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뭐 제 이력서가 그렇게 이거 지금 보시면은 5월 7일 이게 2018년 5월 7일이거든요. 거의 1년 된 CV죠. 그래서 제가 여기 대학교 지원하기 전에 만들었던 CV인데, 이제 독일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따라하시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도 나름 합격 CV니까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면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일단 폰트는 조지아 썼고 이거는 저기마다 달라요. 여기는 11인데 이건 22네요. 그래서 폰트는 되게 뭐 다양한 거 있어요. 이거 말고도 그 타임즈 뉴 로만 이거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조지아 더 좋아해가지고 이걸로 썼고 그다음에 일단 그 템플릿을 만들 때는 저는 템플릿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만들었는데 인터넷에서 보고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인스파이어 돼서 한 CV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들 다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타뷸러 형식으로 이렇게 테이블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일단 이것도 테이블로 만든 거 지금 보이시죠? 여기 이거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뭐지? 두 칸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사진 넣고 여기다가 디테일 넣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외국 이력서의 특징인데 이렇게 이름을 좀 크게 쓰더라고요, 제일 위에. 그래서 이름 쓰고 그다음에 여기 이거는 독일 이력서의 특징이에요. 원래 한국 이력서에도 이거 뭐지? 취업 사진을 넣잖아요. 근데 독일도 이렇게 사진을 넣는 게 좀 뭐라 해야지? 트레디셔널하다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거, 내 현재 주소. 그래서 저는 이때 한국 주소 넣었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쓰실 때 이거 항상 그거 뭐지? 플러스 82 이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국가 번호 이거 꼭 넣어가지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은 이제 연락받을 이메일 쓰시는 게 좋은데, 저는 사실 이게 생년월일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만들 때 막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막 뭐지? 예를 들어서 정은 채 하고서 1990 땡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생년월일 넣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만든 아이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내 생년월일 아니, 그 생년인 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이렇게 어비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안 쓰고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쓰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이 좀 생년월일을 암시하지 않게끔 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생년이 빠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리고 또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5잖아요. 이게 숫자 0거든요. 영어 5가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5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숫자가 알파벳하고 헷갈리지 않는 걸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좀 마이너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뭐지 외국 회사에다가 지원하거나 할 때도 어, 아이디를 새로 만들어서 썼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데이트 버스도 마찬가지로 독일 이력서의 좀 관례라고 보시면 되고 내셔널리티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셔널리티 대신에 원래는 place of birth를 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내셔널리티 썼어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 그냥 코리아라고 쓰면은 꼭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독일에서는 항상 수트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사우스 코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리퍼블릭 코리아라고 해도 우리만 이게 대한민국인 거 알지 외국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우스 노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정식 명칭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 좀 만들고 다시 테이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선은 그래서 그 테이블 테두리 설정으로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다음에 education 넣고 이게 폰트가 12였고 이게 11이네요. 그다음에 이거 education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쓰나요? 잘 모르겠는데, 어, 좀 외국 이력서에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걸 그냥 제일 먼저 넣으면 돼요. 이 사람들 내가 하이스쿨 어디 나왔는지 관심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스쿨은 안 써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쓴 이유가 자리 채우려고 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근데 되게 지금 좀 웃기다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자리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자리가 나중에 막 너무 제가 만약에 한 장 반만 써가지고 여기서 딱 끊겨버린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뭔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을 구성하실 때 내가 이 얘기 쓸 수 있는 걸 일단 다 써보시고 그러고서 필요 없는 자리 때문에 너무 자리를 너무 많이 소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 두 가지를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썼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고 또 사실 이게 주전공이기도 했어요. 이걸 복수전공으로 해서 얘도 학위가 나오긴 했지만 원래 입학한 거는 이걸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줬고 그리고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들도 다 이쪽 바이올로지 쪽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써줬어요. 그다음에 제 학교 이름 써주고 그다음에 그 장소 이게 그냥 뭔가 항상 이렇게들 써요. 그래서 내가 뭐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한 기관 이름, 그 다음에 그게 있는 도시나 지역 이름, 그 다음에 그게 있는 국가. 왜냐면 지금 이게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제가 한국에 있는 거에다가 지원을 할 거면은 당연히 Republic of Korea 필요 없겠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외국에서 온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obvious 하잖아요. 제가 외국인인 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확실히 써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 이력서에서의 특징, 이렇게 뭔가 규칙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다른 이력서들에서도 항상 이런 규칙을 따라요. 내가 공부한 장소, 그게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국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이제 날짜를 썼어요. 이 날짜를 이쪽에다 쓰든지 이쪽에다 쓰든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날짜들도 항상 꼭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정확한 데이트까지는 없더라도 먼스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공부했다. 이 2월이라는 거는 그 제 졸업 증명서에 나와 있는 그 졸업 일자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식 날짜가 2월 24일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썼어요. 왜냐면 그렇게 증명 가능한 날짜를 쓰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하이스쿨 디플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그 학교 이름,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국가 썼고 여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들이 다 뭐 실업계는 또 다르게 나눠지겠지만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과 문과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과를 전공을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이 STEM Focused High School Major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With an Emphasis of Biochemistry 이 부분은 저희 과가 이과긴 한데 이과 중에서도 생화학과라는 과가 따로 있었어요. 그 학교에 그 사립학교라서 좀 뭐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런 자율적인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생화학과 애들은 다른 이과 애들보다 생투 화투를 일찍 배웠나?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그냥 같이 써줬어요. 왜냐면은 이것도 뭔가 하나라도 더 제가 바이올로지 쪽에서 더 이렇게 경력이 있다는 거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스템셀 포커스드 한 거랑 바이오 케미스트리에 엠퍼시스 있었다는 거 그거 쓰려고 이렇게 블랙 포인트 하나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에듀케이션이 가장 먼저 왔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내가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걸 제일 위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인포메이션 바로 다음에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스킬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에듀케이션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먼저 써줬고
근데 이제 뭐 회사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experience를 먼저 써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좀 이쪽 그 이공계나 이 스킬 베이스드 된 그런 에리어에서는 좀 experience나 아니면 그 스킬들을 가장 먼저 써주는 게 좀 더 보편적이거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원 원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relevant experienc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스킬들이나 아니면은 그 제가 받았던 그 실험 수업들.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 과를 나왔으면 누구나 다 이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저는 쓸 말이 없어서 이거라도 썼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쪽에 익스피리언스가 이런 그 뭐지 실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쪽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걸 그런 것도 쓰는 거 좀 웃기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괜찮아요. 내가 쓰면 내 마음이지 뭐. 그래서 저는 그 뭐지 실험 관련된 테크닉 관련된 코스 제가 들었던 거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이거는 일반 생물학 실험 그다음에 뭐 세포 생물학 실험 그다음에 생리생화학 실험 그다음에 유전공학 실험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제 아카데믹 트랜스크립션인가 트랜스크립트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날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써줬고 그다음에 이 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졸업하기 전에 졸업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졸업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졸업 논문을 쓰는 쪽을 택했었어요.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이게 저를 굉장히 많이 살렸어요. 그래서 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이 있는 사람들을 우대했다 그랬나? 아니다. 있는 사람들 우대한 게 아니라 그 일단 유학하실 때 저는 지금 굉장히 바이올로지 쪽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는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실험 베이스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뭐 화학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실험 스킬들을 어떤 걸 갖고 있는지 실험실 경력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 그 스튜던트 오피스에 있는 분하고 얘기했었을 때 실험 경력이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뽑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저를 살렸죠. 그래서 이게 저의 첫 실험 경력이었는데 몇 달 안 돼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여기서 티시스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뭐지 이 실험 연구실 이름 그 다음에 저 가르쳐 주신 교수님 성함 그 다음에 그 티시스를 한글로 썼었어요 그때. 근데도 이거 그냥 영어로 이름 번역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실험실에서 내가 어떤 테크닉들을 얻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extracting이나 amplifying, cloning, sequencing DNA 이런 거 잔뜩 제가 배웠던 스킬들 쓰고 그다음에 participated in a journal club fortnightly 이거는 fortnightly는 2주에 한 번씩이라는 뜻인데 2주에 한 번씩 저널 클럽에 참여했었다 이런 얘기들 써줬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도 얘도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보면은 정말 너무 이런 걸 내가 이력서에 썼구나 싶기도 한데 근데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관련된 게 있으면 갖다 쓰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코세라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인터넷으로 저희가 뭔가 렉처 같은 걸 들을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항상 좋은 학교들 이렇게 막 외국의 명문대들에서 이런 코스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좋은 학교들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이 이 코스를 제공을 하시는데 이걸 공짜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완료를 하고 나면은 수료증을 주거든요. 근데 수료증은 돈 주고 사야 되긴 해요. 이게 또 학교 이름에 따라서 그 값어치도 또 다르고 그래요. 막 하버드에 있는 건 20만 원이었나? 저번에. 뭐 아무튼 그렇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서 여기다가 블랙 포인트 하나 더 해가지고 그거 서티피케이트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 이런 데에서 저는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걸 하긴 했지만 그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나온 그 수료증을 내가 받았다. 이럴싸에 딱 쓰면 얼마나 멋있어요. USA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 코스를 완료하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결국 여기 보시면 curr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코스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료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근데도 이거 썼었어요. 근데 아무도 이거에 관해서 퀘스천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원했던 많은 과들이 다 뉴로사이언스 관련된 과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는 뉴로사이언스 관련된 경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 분자생물학 관련된 경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뉴로사이언스라는 말을 내 이력서 안에 넣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갖다가 넣을 순 없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세라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진짜 이거 들었던 거 좀 여기 학교 와가지고 도움이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 넣는 거 정말 괜찮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력서에 쓸 말이 없다 하면은 나가서 뭐라도 만들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턴십. 제가 인턴십 했던 거 뭐 했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그룹에서 어떤 인스티튜션에서 한국에 있는 여기 장소 그 지역 이름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내가 했던 일들 그런 거 이름들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자세하게 서술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일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뭐지 기밀 뭐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히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스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언급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단백질 쪽에 좀 경력이 있었다는 거 그런 거 어필을 했고, 그다음에 액티비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짜 그 비교과 여기 위에서는 우리가 relevant experience라고 해가지고 관련된 경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관련이 없지만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 자질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다가 일단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English 내가 영어 잘한다 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그 뭐지 회화 영어 수업 했던 것들 여기다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volunteering 이거는 항상 어딜 가든지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volunteering work은 항상 넣어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영어 그 뭐지 회화 교재 같은 거 만드는 거 했었거든요. 그 시각장애우들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넣어줬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인스티튜션에 있으신 분들 그 영어 회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가르쳐 드렸었던 거 해가지고 이렇게 썼고 이거는 그 뭐지 봉사활동 인증서 그 증명서 그거 영문으로 발급받아가지고 같이 첨부했었어요. 근데 이건 옵셔널이에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쪽에 대해서 뭔가 내가 이런 뭐지 대외 활동도 하고 했던 것들도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넣어주면은 좀 아무래도 좋아 보이겠죠. 이게 저를 합격시키는데 막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빈칸으로 놓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에 이거 대신에 쓸 말이 없으면 이거라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도 썼었고 invited speaker 여기에 있는 내용들 사실 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불시시해요. 그래서 invited speaker 이거 그 뭐지? 제가 영국 워홀 끝나고 나서 그 외교부에서 그 워홀 톡톡인가? 그 무슨 세미나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강연을 한 거 그 내용 여기다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Ministry.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어떤 세미나를 했었는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게 굉장히 irrelevant 하잖아요. 제 경력이랑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근데도 이걸 넣었던 이유는 어딜 가든지 발표 능력이랑 티칭 능력은 그 대학생 상관없이 다 굉장히 중요해요. 발표해서 내 아이디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청중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보고, 그 다음에 티칭할 수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이런 아카데미아에서는 항상 이런 두 가지 자질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죠. 이거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거 넣었었고, 그다음에 Instant Expert Course. 이거는 제가 참여했던 세미나 이름인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컨퍼런스 같은 거였는데, 굉장히 이것도 유일한 교집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사이언스나 그 과학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사이언스나 과학? 이게 뭔가 라이프 사이언스나 과학 쪽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 빼고는 이걸 굳이 내 이력서에 넣어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웃긴 게 이 컨퍼런스를 갔을 때 여기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줬거든요. 그래서
그 certificate을 첨부하면서 얘도 여기다 써줬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넣었던 이유는 그 영어를 뭐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만이 아니라 제가 그 영어 이때 공부했던 거, 그래서 나 영어 잘한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는 반드시 넣어야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썼기 때문에 그 제 이력서를 봤었을 때 얘 졸업 16년도에 했는데 왜 이제서야 지원하지? 이런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 내가 뭘 했는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갭이 없어야 돼요. 이 뭐지? 경력들 사이에 빈칸이 없어야 돼요. 그 시간적인 갭 그게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 이때 동안 유스 모빌리티 스킴 이용해가지고 UK에 다녀왔다. 그래서 이 유스 모빌리티 스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국 워킹 홀리데이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뭐 청년 교류제도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영국 워킹 홀리데이 뭐 워킹 홀리데이 in Britain or in the UK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 유스 모빌리티 스킴 하면 굉장히 뭔가 멋있어 보이죠. 무슨 제가 뭐 스킴에 참가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멋있는 말들을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 영국 워킹 홀리데이의 이름이니까. 이런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잠깐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그 어학원을 다녔었는데 그 어학원 다닌 것도 여기다 같이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냥 마냥 놀지만 않았다 하는 거 좀 보여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제가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거기서 그 워홀 해외통신원이라고 하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무슨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비 워홀러들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막 어떤 생활을 하는지, 돈은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들 얘기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교부하고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부 이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그때 상을 받았었어요, 2번. 그래가지고 그 상 받은 것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컴페티션에 참여해서 First Place Award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굉장히 뭐 활동 같은 걸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 써줬고, 그다음에 Student Assista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그 뭐지 이런 이걸 뭐라 하지, 과 사무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누구 오면은 뭐 서류 같은 거 받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여기다가 그냥 assisted student with the school documen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서류 관련해가지고 학생들 도와줬다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뭔가 이것도 학교에서 일한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써줬어요. 그래서 뭐라도 경력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라도 더 갖다 붙여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personal skills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 뭐 computation skill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고, 그래서 마더텅은 한국어고, 그다음에 이거 한문 할 줄 안다, dialect of Chinese characters, 이게 그 뭐지 한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현따이님 블로그 보고 나도 이렇게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넣었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 이게 한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봤자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걔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 한문 알거든요. 그래서 저 한문 알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other languages, 이거는 영어 IELTS 2점수 맞았다. 그 다음에 conversational Mandarin and Japanese, 저 그 뭐지 중국어랑 영어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여기다가 뭐 fluent라고 안 썼잖아요. conversational.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알아듣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니하오 할 수 있고 곤니찌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히사시부리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conversational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너무 더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basic knowledge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이 당시에 절문을 좀 알긴 알았거든요. 그 뭐지 숫자 셀 줄 알고 인사할 줄 알고 알파벳 발음할 줄 알고 어떻게 읽을 줄 알고 그런 것들, 그런 널리지 정도면 베이직 널리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예 0은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뭐라도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computer skills,
그리고 저는 중국어 사실 솔직히 조금 배웠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그때 배웠었고, 아, 일본어도 중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었구나. 근데 그거 말고도 중국어는 저 그때, 뭐지, 엄마가 제가 외국어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차이홍 중국어라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중국어 선생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때 수업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중국어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 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 컴퓨터 스킬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굳이 막 내가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저 포토샵으로 막 배너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얼굴 모양 바꿀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외국에 이거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면 굿 코맨드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 정도면 굿 코맨드예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스 자격증 없어도 내가 엑셀, 파워포인트 이쁘게 만들 수 있다 하면은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당시에는 블로그 그 서브스크라이버가 800명 정도 있었는데 이 블로그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써줬어요.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실하게 뭔가 매일 그 데일리 베이시스로 한다는 것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800명의 서브스크라이버를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제 컨텐츠가 유익하다는 거를 암시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써줬고 그다음에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같은 경우도 굳이 필요는 없지만 뭔가 증명서잖아요. 그러니까 써줬어요. 그다음에 스칼러십 당연히 자랑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받았던 스칼러십들 써줬고 이거 썼었을 때 굳이 이거는 그 스칼러십에 나와 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긴 했어요. 그래서 그 성적우수 장학금 중에 30% 주는 게 있었고 뭐지 이거 등록금 30% 면제해 주는 게 있었고 70% 면제해 주는 게 있었고 뭐 이랬었는데 이때는 처음엔 30% 그다음에 70% 받았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써준 이유가 뭔가 그 아카데믹 엑셀런스로 제가 이거 스칼러십을 2번 받았다. first and second semester에 2번 이렇게 걸쳐서 2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30% 받았던 거에서 70% 받았던 걸로 그 뭐지 증가한 게 보이잖아요. 그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제가 더 발전한 게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하이 GPA 때문에 국가장학금을 11번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장학금을 11번이나 받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국가장학금 받으려면은 성적 3.5 이상인가? 돼야 되는 거 아시죠? 그때 제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B 이상인가? 3.0 이상인가? 3.5 이상인가가 안 되면은 이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GPA가 높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3.5보다 높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얼마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높은 GPA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살짝 오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국가장학금 누구나 다 받는 거니까 그건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가장학금 누구나 받는 거지만 3.5 이하면 못 받잖아요. 그럼 이건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거야. 이렇게 좀 우겨낼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 선에서 조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좀 오묘하게 나 좋은 쪽으로 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2페이지를 꽉 채웠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 조절하실 때에도 내용 조절하실 때도 내가 어떤 내용을 넣고 어떤 내용을 빼고 하는 거를 이제 결정하실 때에도 페이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백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여백을 썼던 것 같은데 기본 여백 썼네요. 위 3cm, 아래쪽 2.54, 2.54, 2.54 이렇게 해서 기본 여백으로 해가지고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죠? 좀 영상이 길어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